이게 참 몸은 힘들고 뭐 가끔 마음도 힘들게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가장 버티게 해주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나 뭔가 안들이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이 돼서 누군가에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게 이상하게 약간 짜릿한? 작지만 조그만 거라도 그게 있으면은 그 짜릿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입사한 지 한 1, 2년 차 아주 새내기였을 때 그때 오시던 의원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기간에 출산 중에 의료사고로 아이를 잃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병원 측이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억울하니까 국가기관 중에 의료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 조정원도 병원이랑 의료진 편에 서서 소극적으로 계속 대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와서 이분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국회의원실로 그 민원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사수 선임비서관님을 이제 서포트하면서 했던 업무인데 이제 저희가 복지부랑 그다음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뭐 회의록 같은 것도 요구하고 면담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찾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자가 아무리 요청해도 받지 못했던 자료들을 저희가 또 받아서 뭔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국정감사 때 이제 복지부 장관이랑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장님께 이런 문제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질의까지 하면서 그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제 사수랑 만나면서 진짜 감사하다 말씀을 했을 때 참 이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럴 것 네, 같다. 그래서 그렇겠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하나하나 자주 있진 않는데 쌓여서 그쵸, 계속 그런- 일할 수 있게 그런 하나가 이제 또 1년에 버티는 힘이 되고. 맞아요. 그쵸. 선입견인가 봐. 국회의원님들 이러면 뭔가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내 사익만 챙기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곁에서 본 국회의원들은 진짜 저 정도 체력과 정신력이 있으니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진짜 주말이 없어요.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국회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지역에 내려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을 받고 소통하고 하루에는 어쩌다가 이제 지역 일정, 서울 일정이 겹치는 날에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2-3번도 하세요. 진짜 1분 1초 정말 바쁘게 사는 분들. 그래서 솔직히 미디어에서 그런 걸 보면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럼 혹시 비서관님 7년 차신데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나 이거 잘못 선택했다. 있어요. 언제일까요? 저희가 국회 일정이 너무 유동적이니까 진짜 연차나 월차를 일반 직장인들처럼 풍요롭고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 나오죠? 나오긴 해요? 있죠. 있기는 네, 법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날 이렇게 휴가 맞춰가지고 연차 월차 다 땡겨서 이만큼 휴가 써야지 계획을 하잖아요. 그때 가보면 갑자기 회의가 잡히고 대체해 주실 인력이 없으신가요? 근데 이게 또 의원실마다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뭐 3명인 경우도 있고 4명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휴가를 미리 뭔가 계획하지 못해서 비행기표를 비싸게 끊을 때 그때 가장 후회스러워. 당일날 아침에 끊어야 될 때. 그쵸,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영역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홍보
하는 아니 홍보 나는 못 업무를 봤는데 도대체 어디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 업무는 네. 국회의원이 네. 그 일을 해도 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를 홍보해야지 지역 국민들, 맞아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SNS를 통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 SNS에 사는데 아, 왜 국회의원 이름 검색하면 페이스북, 뭐 블로그, 밴드, 그렇구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이제 국회의원 아. 개인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가장 많이 하죠. 해보니까 그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업무를 일단은 제가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법 개정하는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법학과 나온 언니. 회의들이 많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니까 그런 회의들이 잡힐 때마다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자료들을 만들고 공부를 해서 자료를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구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저한테 떨어지는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인이랑 통화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면 네. 관련 기관이나 부처가 연동이 된 거면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늘 해결을 하죠. 어려운 민원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경우는 그 의원은 알고 검색해야 개인 계정에서 볼 수 그쵸. 있는 거고.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본인 의정활동의 성과나 이런 거를 담아가지고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의정보고서 만들면 그걸 이제 지역 구민들한테 발송을 하죠. 너가 일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의정보고서를. 맛보고 쓰시죠? 그러면은 의정보고서 웬만하면 돌릴 텐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의정보고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네. 그러면 김윤신 비서관님의 최종 목표는? 진짜 최종 목표 제 꿈. 근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이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비서관 친구들을 보면 정치에 뜻이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특별히 파서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뭐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아예 다 공부를 다시 하러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오래오래 길게 일하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능한 네. 선배 비서관이 돼서 진짜 나한테 하나 물어보면 다 알 만큼 그러니까 제가 지금 7년 일했는데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해서 더 이제 유능한 선배 비서관이 되는 게 정치는 생각이 없으시고 없습니다. 평생 참모로 남으시겠다. 나 그림자 일 잘하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유진이 10년 뒤에 정치한테 그만해. 손모가지를 건다. 내가 너 손모가지를 건다. 아니에요. 유능한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게 입법이신 것 같은데 그쵸? 그것도 그렇죠. 제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찾아서 또는 이런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게 지금 쾌감이 있으신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그쵸. 네. 그걸 뭐 입법 아니면 혹은 정책적으로든 네. 뭔가 제도적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네네네. 아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올라가고 하면 국회의원 뭔가 하십니다. 저기 잠깐만. 국회의원 하시겠네요. 아니에요. 비서님 제가 진짜 무식해서 그러는데 제가 인터뷰 듣다가 진짜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게 네. 그럼 국회랑 대법원이랑 차이점은 뭐예요? 대법원은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죠. 사법부고 국회가 판결을 내리진 않죠. 국회는 그냥 법을 만드는 곳이고 대법원은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적용 사건에 적용을 해서 네. 이 법에 따라서 너는 유죄다 무죄다 하는 거고. 네, 판단을 하는 곳이죠. 그럼 국회는 없는 법을 만들어지는 거죠. 없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거나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을 고칠 수도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헌법을 개정할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더 요건이나 절차가 한참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국회가 헌법을 이제 손질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만들어진 헌법을 바탕으로 이제 이게 헌법에 위배됐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곳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직업을 10대 학생들한테 17, 18, 19 이제 파릇파릇한 친구들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먼저 실무적으로 행복해 지금 벌써 얼굴이 너무 행복하다. 실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국회의원마다 뭐 명예보좌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네. 뭐 인턴십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 네.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상임위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국회의원 그 의원실 정보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넓은 세상을 꿈꾸고 또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도 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가진 작지만 소중한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시간과 애정을. 네, 공유하고 함께 이제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는 데 대한 쾌감이 또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겪어보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도 꼭 저는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아 너 뭔가 잘 살 것 같아. 좋은 일 많이 해서 잘 살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한 게 크게 많지 않은데 참 부끄럽네요. 아니요.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살짝 서운할 뻔했는데 이해가 되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김유진 네. 비서관님, 국회의원 소속 비서관님이랑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럼 다음번에 조금 더 네.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